수술이라는 게 개복이잖아요. 수술실에 정말 들어가면 구부려서 막 척추마취도 하고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제왕절개 흉터 위아래 실 부분 흉터도 생겨나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도 저한테 제왕절개가 편하다고만 했지 후불제가 이런 후불제구나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엄청 잘 걷고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현재 대한민국 산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산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 이후 산모의 회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 관련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 5분을 모시고 출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움직임이 되게 활발한 여가였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제왕절개를 추천하셔서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가 여가여서 네. 제왕절개를 하게 됐고 둘째, 셋째, 넷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여가여서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연분만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친언니가 그냥 나는 제왕절개 하겠다. 자연분만의 고통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럼 나도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가 여가여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오른쪽 아기가 여가여서 우선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쌍둥이면 좀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유하는 그래서 애초에 아예 자연분만에 대한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꺼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왕절개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나 자연분만 하다가 실신하면은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는 걸 들어가지고 그냥 애초에 제왕절개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9주부터 조상기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응급제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조금 빨리 태어나고 싶었는지 애가 갑자기 태동이 약했고 애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38주를 거의 다 채워가는 과정에서 아기가 2.6kg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키워보자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신년에 낳고 싶어가지고 좀 참으려고 했는데 그 주에 매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애가 더 이상 안 클 것 같다. 혹시라도 이게 밤에 돼서 혹시라도 애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그냥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계속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날씨가 안 좋거나 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그 수술 부위 통증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때 아픈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약간의 통증이 따라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회복 과정은 원만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흉터 관련해서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흉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변이 저는 되게 간지럽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날씨 얘기도 하셨는데 좀 지금은 덥거나 이러면 습해가지고 약간 덧나거나 저는 아직까지 안 아물어서 덧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흉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우선은 가장 불편했던 점이 수술하고 난 다음 날 이제 아기도 보러 가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정말 일어날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날씨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간지럽고 또 상처에 그 약간 지렁이 같이 좀 이렇게 돌출돼서 흉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지거나 이럴 때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꼬맨 데다 보니까 나중에 조리원을 갔다가 다시 병원을 가서 다시 한 번 더 실밥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좀 뒤늦게 알게 됐었고, 제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유하는 도중에 아기가 이렇게 먹다 보면 발로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하필 딱 그 수술한 부위를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그럴 때도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속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딱 그 부분이 딱 맞춰져서 닿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취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 째는 그 통증을 제가, 물론 뭐 마취가 어느 정도 돼서 제가 정신을 안 놓고 수술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살을 찌는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아무도 저한테 제왕절개가 편하다고만 했지 후불제가 이런 후불제구나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엄청 잘 걷고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진짜 막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진짜 제가 오로지 움직였던 거는 아기 보려고, 아기 하나 보겠다고 그 잠깐이라도 보고 오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 악물고 참고 진짜 움직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제왕절개를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저는 그 통증을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프다. 저는 첫째 출산이 15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크게 그런 설명들이나 이런 안내는 없었고, 그냥 수술을 할 때 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의 위험성 뭐 이런 의학적인 부분들 안내만 받았었고요. 산모가 출산 이후에 뭐 겪게 되는 이런 통증, 뭐 관리 이런 부분까지 안내는 따로 없었습니다. 저 또한 수술 동의서 쓸 때 수술 방법이랑 제왕절개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문자로 동영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술 그렇게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상처 부위나 상처 부위를 이제 이렇게 아물게 하는 방법은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그냥 처후에 드레싱이라고 하죠. 아이 낳고 드레싱 할 때 드레싱하고 따로 뭐 밴드 하나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들은 얘기는 없었어요.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그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한 분위기라기보다 권위적인 의사 이런 어떤 분위기가 더 형성이 됐었던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위축이 됐어서 뭐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후의 회복 방법 이런 것들은 전혀 물어볼 생각도 그리고 들은 적은 없고요. 저도 아무것도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듣기로는 제가 수술실 들어가 있는 사이에 수술 동의서와 나중에 수술한 부위에 연고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1층에서 사오세요 라고 얘기를 전에 듣기만 했어요. 저도 고르게 뭐 아문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한쪽은 이제 켈로이드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연고나 이런 거를 추천해 주셨으면은 솔직히 제 몸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돈을 아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조금 없어서 그런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제왕절개로 분만할 경우 복구 절개가 필수적이고, 해당 부위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봉합을 해야 빠른 상처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 복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료진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현재 제왕절개 후에 피부를 봉합하는 방식은 의료용실 그리고 스테이플러, 철심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피부 봉합용 액상 접착제, 스킨본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봉합용 테이프, 스테리스 스트립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의료용 실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방식입니다. 저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료용 실 그리고 추후에 실밥을 제거하는 실을 사용한다라고 안내를 받았었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안내나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안내는 받지를 못했거든요. 저 또한 의료용실이랑 녹는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 후에는 뭐 당연히 그냥 실밥으로 설마 꼬매겠나? 그래도 녹는실로 해주시겠지 했는데 그런 설명 없이 수술 후 상처를 이제 드레싱 처음 할 때 봤는데 아! 녹는식이 아니구나 하고 실밥 제거해야 돼요 라고 해서 조금 놀랬어요. 저는 이제 제왕절개를 선택했을 때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로 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스킨본드 저거는 이제 언뜻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그리고 의료진이라든지 뭐 병원에서도 봉합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제가 막 지식이 풍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선택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진 못했어요. 의료진한테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꺼내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뭔가 의사한테 제가 질문을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용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겠다. 약간 개인 산부인과라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의사들도 저를 대해줄 텐데 대학병원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뭐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사실 이렇게 많은지 전 전혀 몰랐어요. 사실 저기 스킨본드 같은 경우를 제가 만약에 들었다면 저는 저걸 한 번도 고려해보거나 찾아보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해요. 저는 당연히 다 똑같이 하나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수술 쬐으니까 그냥 꼬매고 뭐 이렇게만 알았지 전혀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 이번에 베이비뉴스 설문조사 하면서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뭐 스킨본드가 뭔지 이런 거를 그때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막 애기 접종 맞을 때도 선택을 하라고 해요. 뭐 이거 있으니까 찾아보고 이제 그때 주사할 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전 당연히 꼼꼼하게 얘기할 거니까 찾아보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제왕절개 수술하면은 당연히 제 몸이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그래 뭐 똑같은 뭐 의료용실을 하더라도 찾아봤을 텐데 이게 저희한테 약간 선택지가 없다는 게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흉터 연고랑 실리콘 패치 2가지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저게 선택을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비급여 부분이라 저런 부분들이 어쨌든 산모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50만 원 내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꽤 많이 드네요. 네, 밴드 실리콘 패치도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나가고 저는 흉터 연고랑 실리콘 패치를 2개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연고랑 패치가 안 맞아서 다른 회사 연고, 다른 회사 패치를 따로 쓰고 있어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가격대도 있지만 그래도 내 몸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퇴원하고 한 몇 주, 2주 뒤에 이제 그 경과를 보러 갔을 때 저 연고랑 실리콘 패치를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흉터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하고 처방 받아라 해서 이제 딱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실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가격 맞아요? 라고. 저는 이렇게 비쌀 줄도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 연고는 한 일주일 내로 거의 다 쓰고 패치는 꾸준히 붙였는데 저는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 붙이는데 불편함도 있고 저거 붙이면 더 간지럽기도 해서 사실 저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연고가 있으니 이거를 사용을 해봐라. 그래서 그걸 사용을 했더니 하나당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싸죠? 15만 원이었어요. 하나가. 근데 이게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조리원에 있는 동안 그 하나를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밖에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3통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다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부분만 해도 제가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흉터는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할 걸 생각을 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리콘 패치가 뭔지도 몰랐고 저는 흉터 연고도 병원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상처 잘 아물고 있어요. 밴드 처방해 줄 테니까 밴드 이거 4개로 나눠서 2주 동안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거 밴드 10,000원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만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연고 같은 게 저는 좀 알려주거나 이랬다면 아니면 제가 좀 더 찾아봤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첫 출산과 마지막 출산의 그 연차가 꽤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나 뭐 치료 방법 또 연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나아지는 다양한 방식들이 많아졌는데 만약이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종류별로 알아보고 사실 의료진한테 문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저희가 알아본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또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둘째 계획까지 있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 흉터 부위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밥으로 꼬맸기 때문에 저는 제왕절개 흉터 이렇게 위아래에 실 부분 흉터도 생겨나서 저는 그냥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스스로. 의료용 실 말고 다른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실 흉터 없어지는 그런 봉합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없어서 저는 그냥 아쉬웠어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료진한테 뭐 제가 궁금했던 점, 그 다음에 제가 뭐 혹시라도 커뮤니티를 보고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자의 권리이고 산모면은 당당하게 그래도 되는데 제가 조금 너무 위축이 된 거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다음번에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제왕절개를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산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의 실력과 뭐 산모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술 부위 아프다는 핑계만 댔지 뭐 직접 찾아볼 생각이나 어떻게 하면 회복이 빨라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가 찾아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가지고 좀 더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둘째를 낳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더 빠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하면서 좋은 저한테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초산일 때는 주변에서 듣는 정보들이나 뭐 알아보는 정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되게 불안하고 무서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또 산모를 좀 안심시켜 주실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제왕절개 얘기를 하면 이제 동의서 쓰면서 이런 부작용으로 최악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물론 하셔야 되는 얘기들이지만 사실 아이를 낳는 자체가 두려운 산모들한테는 좀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게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극소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안내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를 낳으러 갈 때 그래도 의료진을 믿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충분한 제왕절개 설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추후에 상처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으시고 이런저런 봉합이나 이런 연고를 써야 되고 저런 연고를 써야 되고 수술 후에 드레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사소한 것까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냥 수술 동의서 쓰실 때 전신 마취, 하반신 마취 있는데 하반신 마취만 할 거예요. 전신 마취는 조금 위험하니까요.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 수술이라는 게 개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술실에 정말 들어가면 그렇게 뭐 구부려서 막 척추 마취도 하고 하면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요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또 아이를 낳다가 잘못된 경우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출산을 앞둔 분들이 많은 두려움들을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조금 더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런 부분들, 또 자세하지만 조금 따뜻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회복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출산의 하나의 과정이고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뭐 실리콘 패치라든지 이런 연고 부분들이 비급여라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뭐 급여화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정부에 바라는 점입니다. 제왕절개 하고 나서 나중에 뭐 통증 줄여주는 무통주사를 맞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비급여다 보니까 너무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회복하는 과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괜찮아요, 잘 아물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자궁이 수축돼서 뭐 잘 아물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진짜 이 수술 부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을 수 있고 좀 더 회복이 더 빠른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알려줬으면 좀 더 이제 좋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이 자연 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종전 5%가 있었는데 0%로 무료화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제왕절개에 대한 포괄수가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가 의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요. 정부의 노력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 좀 덜었지만 산모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산모의 숫자가 줄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의 현실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의료용 실외비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치료제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5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 요즘 엄마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 비용은 줄이되 엄마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생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